고교생들 입건됐다. 자녀 100명을 둔 억만장자. 이 사람 누군지도 한번 이따 들여다보겠습니다.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가 학교 현장에까지 성범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포함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뒤늦게 나섰는데요. 딥페이크 논란 바로 안 와닿죠.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실제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AI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걸 악용해서 아는 사람 얼굴을 따서 합성해서 이른바 뭐 나체 사진 혹은 특정 음란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딥페이크라 부른다. 이게 지금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서요. 학교 전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지금 만연해 있다는 게 사회적 문제입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일단 사건부터 살펴보면 오늘 오후에 알려진 사실인데 충주의 한 고교생이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요. 주변에 얼마든지 사진을 구할 수 있는 동급생, 뭐 주변 지인, 심지어 가족을 대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불법적인 성착취물을 딥페이크, AI 기술 같은 것들, 뭐 인공지능 기술 내지는 뭐 여러 과학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합성을 해서 유포를 하고 돌려보고 뭐 이런 범죄라는 거예요. 충북 충주의 고교 남학생 2명이 자기 이게 작년에 수학여행을 가서 친구 사진을 한 명이 찍고 한 명이 이걸 음란물과 친구의 얼굴을 합성을 해서 자기들끼리 돌려봤다는 거예요. 피해를 본 여학생이 이 사실을 인지를 하고 신고를 하면서 결국에 이들이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피해 학생 주장으로는 그 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안에 너무나 많은 사진들, 이런 식의 불법 성착취물 제작 합성 사진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학교와 교육청 단위에서도 대응이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충주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 곳, 뭐 군산, 부산, 대전 이런 곳에서도 계속해서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10대가 지금 거의 70% 가까운 범죄 피의자 고스란히 노출돼 있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다수의 초중 고교에서도 피해자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아까 충주의 한 고교생 입건 얘기도 전해드렸지만 방심위도 나섰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민생보호에 의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한라인 개설하고 경찰 수사 의뢰하겠다. 이런저런 얘기. 방심위원장도 나섰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일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면 이렇게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파문이 확산이 되면서 겹지라는 단어가, 신조가 나왔어요. 박상수 변호사님. 이게 아는 사람, 내 주변 사람을 해야 더 이 딥페이크에 대한 악용이 더 쉽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막 우리에 떠오르기 시작을 한 건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온라인상에서의 신종 학교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지는 좀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지인 능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을 일종의 사이버 학교 폭력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신종 기술인 딥페이크 기술까지 결합이 돼서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지인 능욕이라는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처벌 규정이 좀 미비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주로 이렇게 지인 능욕이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사이버 왕따와 같이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이버 왕따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부터 이제 나타난 건데 카톡 지옥 같은 게 있어요. 끊임없이 카톡에 초대를 하면서 그 학생한테 일종의 사이버 테러 형식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지인 능욕 이라는 형태인데 이 지인 능욕이라는 형태로 원래는 이제 불러다 놓고 욕설하는 수준이고 뭐 굉장히 음란한 표현들을 쓰고 음란한 영상들과 소문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 활용이 됐는데 이제는 딥페이크라는 신종 기술이 이제 10대, 20대 청소년들이나 이제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이런 신종 기술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신종 기술을 이용해서 지인 능욕을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에서 활용하는 형태까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텔레그램처럼 보안성이 이제 좀 많이 강화되어 있는 그러게요. 메신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학교 폭력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신종형 학교 폭력의 형태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더 확장되고 번져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진짜 이런 부분들이 좀 입법 공백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야말로 정말 국회에서 다른 부분보다 이런 부분들을 진짜 민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효적인 어떤 해결책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엄벌주의로만 가는 거는 또 잘못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경우는 좀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굉장히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피해를 또 당할 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 부분만큼은 여야가 좀 함께 힘을 합쳐서 빠르게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정치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뭐 대통령도 딥페이크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냈고 아까 병상에서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기 전에 딥페이크 관련 메시지도 냈는데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또한 SNS에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 최진봉 교수님, 그 말들 중에 뭐 넌 쓰일 일 없으니까 걱정 마. 뭐 어차피 예쁜 애들만 쓰니까 뭐 이런 정도로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학교에 이런 부분 메시지도 만연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피해자들에 대해서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 이게 불감증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지 그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요. 평생 트라우마가 생기고요. 이거 또 퍼나르고 이렇게 되면요. 막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겹지라는 표현을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는데 지인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다 이걸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물론 모르는 사람한테 공개해도 문제가 되지만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성적 대상물로 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친구들이 내 뒤에서는 내 몸을 가지고 이렇게 내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뭐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생기겠습니까? 사람 무서워 세상 살겠어요? 이런 문제는 결국은 단순히 하나의 성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성범죄를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의 평생의 인생은 엄청난 트라우마에 고통받게 됩니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되고요. 이런 일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